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 선고가 오늘 있었습니다.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이었습니다.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면죄부 논란과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대구 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 한 지지 발언도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정치적 중립과 선거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구시장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당선 무효를 할 만큼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 이후 직무 수행 지지도가 높고 대구 시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고려해 1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시장을 법대로 처벌해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헤아리라고 당부했습니다. 2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1심 재판부 양형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상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최종심으로 확정됐습니다.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시정에 전념해서 대구 시민의 이익을 지키고 대구의 미래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판단에 따른 봐주기 논란은 거세질 전망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권 시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사법부 스스로 정의로운 판결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천신만고 끝에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비난을 비껴가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한국당 의원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 정영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의원에게 국정원에서 받은 1억 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 달성군 죽음의 도로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자며 공청회가 열렸는데 주민과 주변 업체는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폭 8m, 길이 1km의 급경사, 극커브 도로. 지난 40년 동안 각종 사고가 이어졌고 터졌다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고철차가 내려오면서 전봇대 3개 뿌려가지고 우리 공장 식당에 와서 봐가 쓴 일이 있어요. 그때 그 정전 다 되고 큰 불 날 뻔했어요. 최근엔 사고가 더 잦아 무섭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도로가 저런 식으로 경사면이 되고 보다 굴곡이 되고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도로는 죽음의 도로고. 땜질식 처방만 해오던 관계 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도로를 오르막 일방 통행으로 만들거나 3톤 이상 대형차 통행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폭 2m 인도 개설도 추진합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끌어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빨리 시급하게. 주민과 농공공단 입주업체들은 일방 통행과 통행 제한은 단기 대책에 불과하다며 못마땅합니다. 우회 도로를 만들거나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근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도 공장을 세워야 돼요. 그 나갈 길이 없습니다. 보통 차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아무나 안이 없이 3세상 제한하는 건 행정편의주의고. 쓸데없는 도로 만들지 말고 사람 생명 앗아가는 도로를 개선하는데 예산을 더 들이라는 불평도 터져나왔습니다. 공청회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없는 실무진만 나와 주민들의 원성도 샀습니다. 대구 달성군과 달성경찰서는 오는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대구경찰청과 함께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데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개 오디션에 탈락한 뒤 다른 지역에 임명되기도 했고, 이 비대위가 내세운 인적 쇄신 기준과 달리 마구잡이로 낙하산 임명을 했다며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경산에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임명되자 지난해 2월부터 1년 가까이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이덕영 후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개 오디션에서 현장 평가단 점수는 크게 앞섰는데도 조광특위 위원들이 뒤집은 건 미리 낙점됐기 때문이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새로 당협위원장으로 뽑힌 사람은 비대위가 제시한 인적 쇄신 기준에 맞지도 않고 공천 파동과 국정농단 책임에도 자유롭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윤두현은 청와대 홍보수석을 했기 때문에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분이고 16년 총선에서도 대구의 친박 6인 멤버 중에 한 분이라서 공석으로 남은 지역에서도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한 명당 5분밖에 되지 않는 면접으로 적격자가 없다고 한 것은 공모 신청자들을 우롱한 것이란 주장입니다. 적격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그건 기본적으로 예의가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선, 3선한 의원 또 그러고 정치의 꿈을 둔 사람들 다 밥을 만들어 놓고 현역 의원이 교체 대상이 된 동구 갑등에서는 당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대위 스스로 인적 쇄신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과 낙하산 임명, 당원권도 없는 후보자 임명 등 당협위원장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정부가 다시 공영령 사립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추진했던 공영령 사립대는 지난해 관련 예산이 깎여 중단됐습니다. 올해는 관련 정책 연구비 10억 원이 새롭게 반영돼 다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사립대학 운영비를 지원하고 대학에 공익이사를 파견해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애초 취지와는 다른 방향입니다. 사립대 자정 운영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이제 공익이사를 바꾸는 그런 거버넌스 개편 이런 구조로 개념을 잡았었는데 지역 거점에 이런 육성하고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그런 거점 마련 이쪽으로 이제 좀 개념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지역 밀착형, 지방정부 연계형, 공영형 사립대로 특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 지방으로 넘어오는 셈입니다. 지방 정부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사회도 있고, 또 지역 경제나 지역 산업이나 지역 노동, 또 교육청도 있거든요. 교육연구공사의 전체 차원에서 지역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그런 공영사립대 모형을 구체화해보자 이런 것이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교육부의 추진 방향에 대해 지역 대학들은 프라임 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과 다를 게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성격을 강화하지 않고선, 즉 거버넌스 체제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지역에 실제로 기여하고 지역과 하나가 되는 방법의 어떤 정책 방향의 전환 같은 것들이 실제로 쉽지가 않다. 사립대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과연 정부에 있는 것인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대구에서 홍역 환자가 새로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15번째 홍역 확진자는 13개월 된 유아로 파티마 병원에서 홍역 감염자와 접촉해 홍역에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은 15번째 환자가 지난 7일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이미 확인돼 그동안 외부 출입을 삼가게 하고 병원을 찾을 때도 선별진료소를 이용하게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홍역 확산을 막기 위해 영유아 홍역 접종을 앞당기고 있는데 1차 접종은 30%, 2차 접종은 10.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